빰빰빰빰빰빰빰빰. 아, 우리나라 그런 거 있습니까? 신기한 사람이네. 아, 진짜. 다 하시죠. 뭐다? 저거 뭐다? 이게 뭐다? Relief for the unemployed and poor. Recovery of the economy back to normal levels. Reform of the financial system to prevent a repeat depression. 야, 몇 개 봐. 야. 아이, 중요한 거 빠진 거. 디고디. 자, 그래서 1930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는요, 1920년대 끝자락에 1929년 10월 29일에 블랙 투스데이, 검은 화요일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검은 화요일 이후에 미국 경제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는 경제 몰락을 겪게 됩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쟁 이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았었던 미국 경제 상황에서 검은 화요일을 겪게 되면서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경제 몰락을 겪게 되고요. 그런 경제 몰락을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경제 몰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경제에도 트라우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특히 미국하고 1차 세계 대전에 배상금을 내야 됐던 경제적으로 슈퍼파워라고 불리우는 그런 독일을 중심으로 실업과 가난이 쫙 퍼져나갑니다. 가뭄하고 강풍이 동시에 지속이 되는 자연재해죠. 더스트볼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 기이한 현상으로 4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농토가 황폐화되는 기현상으로 미국에서는 부의 결핍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것이 1930년대 경제적인 상황이었고요. 뉴딜은 역사학자들이 지금 왼쪽에 보이시죠? 3R이라고 해서 Relief for the unemployed and poor. 그래서 실업자와 가난 계층을 위한 구호. Recovery of the economy back to normal levels. 그래서 일반 원래 상태, 그러니까 대공황 전의 일반 상태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 Reform of the financial system to prevent a repeat depression. 그래서 경제 공황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을 크게 3RS라고 하는데, 이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대대적인 어떤 그런 개혁들과 그런 구호 활동들이 프로그램으로 되는 뉴딜 활동이고요. 1939년도에 9월 1일 날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1936년도에서 1939년도에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정치적인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 따단, 나치당의 부상입니다. 유대인, 다른 소수 민족을 박해하고 제거하고 독일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며 독일의 영토를 넓히고 공산주의 확산에 반대하기 위한 파시스트 정권을 형성하기에 이릅니다. 꼴보기 싫은 얼굴이지만, 자, 히틀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끄는 NSDAP라고 합니다. NSDAP, 나치당이 1933년에 독일 연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히틀러는 독일 총리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디고디.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는 유럽에서 지금 커지고 있는 정치적인 긴장을 보여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1933년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독일 연방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4년 후에 세계 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 유럽에서 커지고 있는 정치적 긴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과 소련 연합, 지금 러시아, 예전에 소련 연합의 경쟁국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독일이 되게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내전 있죠. 스페인 내전 당시에 게르니카 바스크 마을에서 공중 폭격을 합니다. 왜 지네들이, 그쵸? 스페인 출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 여러분 다 아시는 파블로 피카소가 이 박람회에서 게르니카 마을 폭격에 대한 그의 걸작을 박람회에 전시를 했는데, 그 걸작이 바로 폭격의 무서움을 초현실주의로 표현한 것입니다. 1933년 12월 5일 날 금주령이 해제가 됩니다. 나도 만세! 나도 만세! 디고디. 1930년 3월 8일 클래런스, 이분 이름을 딴 클래런스 버즈 아이사에서 첫 번째 냉동식품이 매사수세츠 스프링필드에서 처음 판매가 됩니다. 타이포그래피 참
뭐 좀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그랬었는데 네슬레사에서 밀키바로 첫 번째 초콜릿 화이트바가 출시가 되도록 합니다. 뭐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Song of the Flame이라고 하는 1930년 워너브라더스사에서 컬러로 촬영된 첫 와이드 스크린 컬러 영화가 출시가 됩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항공 우편이 시작이 되었고요. 시애틀에서 1936년에 베이스 기타가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플루토가 발표가 됩니다. 다시 빠졌죠, 근데.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1930년대 시대에 대해서 알아왔으면 드디어 우리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쪽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가 볼까요? 따라오시죠. 디고디 1920년대에 총 10년대를 대표하는 디자인 사조인 아르누보 아트누보를 지나고 1920년대를 어떻게 보면은 주도한 아트데코 아르데코가 1930년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는 이제 유명한 만화 연재물들이 많이 시작이 되어요. 캡틴 이지라고 하는 이제 연재물 만화이고 지금 저게 10센트라고 적혀 있어요. 엄청 사실 진짜 옛날이죠. 1930년대인데 그쵸? 그리고 엘리 우프라고 하는 코믹 스트립도 연재를 시작하게 되고 프린스 발리언트라고 하는 연재물도 시작을 하게 되고 플래시 고든이라고 하는 연재물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1937년도에 디즈니 백설공주와 일곱 낭자 1939년도에는 소공녀 The Little Princess라고 하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하였고요. The Wizard of Oz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가 개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39년도에 어마어마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했네요. 그쵸? 1939년도에 또 무슨 영화가 개봉했냐? 뭐다? 여러분 뭐다? 바로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제가 또 감성 이런 감성 좋아하는데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전 진짜 정말 어렸을 때 봤거든요. 영화를 EBS나 그렇게 봤는데 너무 그 감동이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영화가 또 개봉을 하고요. 영화사에서 또 디자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1934년도 버전인 클레오파트라거든요. 이 클레오파트라 영화는 아트 데코라고 하는 우리 방금 설명했었던 전성기를 맺은 그러한 디자인 사조, 특히 코스튬, 영화 의상과 세트장에 아주 그 아트 데코의 사상들이 많이 녹아 있었던 그런 걸작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영화 세트의 아트 데코를 녹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합니다. 와. 디고디 유니버설 픽처스라고 하는 영화사 들어보셨죠?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호러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호러 영화들이 이름을 들어보세요.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미라, 지킬 박사와 하이드, 킹콩, 노틀담의 고추. 여러분 다 아는 영화죠. 이런 영화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호러 영화를. 영화로 봤을 때 정말 큰 시대인 것 같아요. 데케이드인 것 같아요. 그쵸? 디고디 빰빰빰빰빰빰빰빰 혼자 막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어. 자, 음악으로는 스윙 음악, 재즈 스윙 음악이 1935년부터 유명해져서 재즈 음악이 20, 30년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935년에 스윙 음악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패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1930년대에서 45년대까지의 패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깨 디테일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버터플라이 슬리브라고 하는 요것이 정말 큰 인기를 끌어요.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이 날개가 나비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버터플라이 슬리브라고 합니다. 슬리브는 이 소매죠. 그래서 나비 소매, 버터플라이 슬리브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몇 개만 1940년대까지 있잖아요. 과장된 어깨 패드가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퍼가 널리 사용이 되었고, 자 30년대에 선텐즈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와 30년대 무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흑인의 인권 운동이라든가 피부색에 대해서 선텐이라고 하는 것도 유행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아이코닉한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건축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럼 다 아시죠? 뭐다? 저거 뭐다? 이게 뭐다? 여기 가본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다?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 5월 3일날 개관이라고 해야 되나? 개관을 하게 됩니다. 1930년대 또 아이코닉한 건축물 뭐다? 뭐다? 네,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가 완공이 됩니다. 디고디 1930년대에는요 소셜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사회적 사실주의가 디자인의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미술사 중에 하나입니다. 30년대는 뭐였었죠? Great Depression, 경제가 대공황이었죠. 이 경제 대공황 때문에 사회적 사실주의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사실주의가 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때, 디자인 사조가 되었었을 때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됩니다.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 침체가 지속됐다고 했었죠. 근데 그것을 어떤 대통령이었습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33년부터 36년까지 무슨 정책?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했었죠. 그 정책 안에 Federal, 지금 보죠, Employment and Activities Federal Art Project라고 뉴딜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연방 미술 프로젝트 그리고 공공 미술을 후원하는 프로젝트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고용에 대한 뭐 경제적인 뭐 예를 들면 파이낸셜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 쪽의 어떤 그런 것에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그런 거 있습니까? 아, 신세한탄하게 되네. 아, 진짜 디고디. 여러분, 경제가 침체됐는데 미술 쪽은 오죽했겠습니까?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아티스트들이 정말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페더럴 아트 프로젝트와 공공미술을 후원하는 프로젝트로, 야, 연방에서 미술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그리고 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올림픽이나 이런 행사를 하면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이 나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후원을 해준 거죠. 멕시칸 뮤럴리즘이라고 해서 멕시코 벽화들 있죠. 그래서 멕시코의 벽화들이 1930년대에 발생한 멕시코의 미술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어떤 그러한 미술 장르이고요. 1930년대에 유럽 전역에서는 서리얼리즘, 초현실주의, 큐비즘, 입체파, 바우하우스, 데스틸, 다다, 독일 표현주의 등 여러 가지 디자인 사조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초현실주의는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 할 거예요. 저거 뭐다? 누구의 작품이다? 살바도르 달리. 네, 살바도르 달리 초현실주의의 작가들이라고 하면 살바도르 달리, 파블로 피카소, 르네 마그리트, 프리다 칼로 같은 아티스트들이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고요.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살바도르 달리, 폴 세잔이 입체파, 큐비즘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고 독일 표현주의가 유행을 하였고요. 제가 30년대 디자인 사조 마무리한대요. 지금 여기서 아이 중요한 거 빠진 거 바로 바우하우스와, 그리고 30년대는 아니지만 30년대부터 4, 5, 10년대까지를 대표하는 모더니즘이 빠졌죠. 바우하우스는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얕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우하우스는요, 할 말 많습니다. 아주 뎁스 있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제가 건축, 그래픽, 타이포그래픽부터 쫙! 힘든 거 봐. 디고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디고디.